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없어서는 안 되지. 또 우리 몸의 70%를 물이 차지하는 만큼 먹는 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로 부산 시민들의 먹는 물 걱정이 시작됐고 30년이 되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정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하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시 이근희 물정책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낙동강 통화 물관리 방안이 통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번에 통과된 낙동강 물관리 방안은 우리 부산시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91년부터 페놀 사고로 한 30년 동안 경남에서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난 6월 24일에 저희 행정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해서 낙동강 위협관리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과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이 대체 상수는 100%는 아닙니다만은 또 그리고 또 일부 아직 환경단체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협의할 과정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와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반가운 소식인 거는 같은데 지금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통과된 낙동강 통화 물관리 방안은 크게 세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낙동강물을 대체하는 대체 치수원 다변화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이 부산과 합천, 창녕, 그다음 대구와 구미 서로 지역을 상생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예,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은 보면은 구미나 대구 상도의 산업 폐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비점 오염원이나 가축, 분뇨, 생활하수 처리 시설도 좀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존에 저희들이 BOD 총량 규제라 해서 BOD만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장 등에서 나오는 남분해성 오염 물질인 TOC도 총량 규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수원 다변화 사업이 이번에 대구는 이 구미 상류 지역에서 한 28만 톤 정도. 그다음에 합천 창녕에 각각 45만 톤을 동부 경남, 즉 창원이나 양산 김해에서 한 48만 톤. 우리 부산이 42만 톤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기존에는 경북이나 대구 또 경남 부산, 울산에서 강력자치단체 간 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이제 협의가 되어서 이 안이 통과되었다는데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지역 상생 방안인데 과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이 기존의 무이용 부담금을 이용해서 이 기금의 일부를 지역 주민,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예를 들면은 구미 지역에 매년 100억씩 그다음 창녕 합천 지역에 매년 70억씩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합천 환강물 그리고 창녕에 강변 여과수 그렇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이제 45만 톤씩 해서 이제 창원이나 양산 저쪽에서 한 48만 톤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부산은 이제 42만 톤을 끌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무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매년 내니까 합천 창녕에 70억 원씩 주고 그리고 부산은 당장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50억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시적으로 부산이나 이제 대구는 구미 지역에 한 100억을 일시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한 출연금 해서 상생기금을 이제 지원하는 거고 우리 부산시는 이제 100억을 출연해서 합천과
창녕에 각각 50억씩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예, 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자체장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뭐 합천 군수 뭐 이런 분들도 다 합의를 하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이번에 저희들 유역관리협의체에는 강력지자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지자체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은 아직 합천이나 창녕, 뭐 구미 지역은 일부 일단 그 반대 여론이 있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역 주민들 우려하는 사항들이나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설득이 되고 하면 2028년부터는 뭐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다 하던데 사실은 얘기만 쭉 들어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총 3가지로서 이제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단체도 그렇고 이게 지금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이게 수질 개선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많던데 어떻습니까? 수질 개선 부분도요. 상당히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전자 폐수 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규제가 좀 더 약하고 또 엄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수질 사고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구미나 대구의 어떤 공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폐수 처리 시설을 갖다가 당초에는 무방류 시스템까지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고도 폐수 처리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안이 잡혔고요. 대신에 이제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수 그다음에 이제 이 축산 폐수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존에는 이게 BOD 총량 규제를 해서 저희들이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걸 지으면 오염물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대구나 구미에 100이라는 BOD 할당을 줬으면은 줄어든 만큼 또 하수 처리장을 지어서 줄어들면은 그만큼 공단을 유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년간 그 무료 부담금을 8천억을 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은 오히려 COD로 보면은 공단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COD 기준으로 보면은 오염이 오히려 악화된 거죠. 그래서 부산 시민의 상수원으로서는 더욱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이 대체 상수원도 어느 정도 수질 개선도 하지만은 대체 상수원도 좀 해달라. 그리고 요 지역에 무료 부담금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달라 했던 게 계속 저희들이 2016년부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반영이 되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수 처리를 잘하면은 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뭘로 주느냐? 좀 더 이제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법은 여전히 존재하는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전히 있고요.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총량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규제가 이번에는 BOD뿐만 아니고 이제 TOC라 해서 공장에서 남분해서 오염 물질을 내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규제가 들어갔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28년 그 42만 톤을 끌어와도 그 이후에라도 이제 물금 매립 취수장에서는 나머지 물은 다 또 써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대체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해동수원에서 10만 톤이고 하루 한 95만 톤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낙동강 수질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질 개선도 요구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폐수나 그 축산 폐수 이런 걸 해서 정부에서 한 5년간 투자하는 것이 한 뭐 3조 9천억 정도 다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뭐 더 많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 돼서 수도세 오르는 거 아이가 걱정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기존의 어떤 무리용 부담금은 그 상류의 폐수 처리장이나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쓰임새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면은 기존의 쓰임새에서 별도의 어떤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환경부에서도 한 무리용 부담금을 2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게 환경부의 어떤 방침이고, 그리고 강력 자치단체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이제 무리용 부담금은 오르지만은 좋은 물을 가져오면은 상수원에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어떤 이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도 막 20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예, 근데 예. 어쨌든 뭐 큰 걸음을 내디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예.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 낙동강 하구뚝 개방 그 기술 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달 20일까지 2차 하구뚝 개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때는 또? 예, 이번에 저희들이 4월 26일부터 한 달간 시범 실시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 봄철 이동하는 어류를 관찰해서 그다음 저희들이 염분을 하구뚝에서 올렸을 때 그 15kg의 대제 수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면은 농업 용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분을 올리는 거리를 한 10kg 정도를 설정해서 그 정도 수문을 조작해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작하면 가능하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하구뚝 개방을 통해서 그 상류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그 실뱀장어 라든지 그 뱀장어 새끼가 되겠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숭어가 또 상류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 관찰되어서 하구뚝만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기수역 어류 생태계나 그 복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그 관찰이 되었습니다. 예. 뭐 깨끗한 물 먹고 낙동강 깨끗해지고 하는 건 부산 시민들의 정말 바라는 문제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그 대체 상수원 확보 업무는 이제 겨우 뭐 첫 발을 띄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최대한 그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맑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그리고 수질 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또 입장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해서 수질도 개선하면서 대체 상수원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이근희 물정책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